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방식은 반대하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 기자회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정권 교체의 명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구체제 종식, 더 좋은 정권 교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 한다.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이 합의했던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윤석열 후보님 말씀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매듭 지을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면서도 여론조사 얘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여론조사 단일화에 대해서 우리는 급하지 않다.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 예. 이런 기류가 국민의힘에서 주류 기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장 단일화 시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그냥 두 후보 가운데 경쟁력이 더 좋은 후보가 누구인가 혹은 더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네. 그런 방식인데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문항들이 자주 등장을 했는데 일부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지율 격차가 큰데 굳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기류가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태규 의원이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썼던 방식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 3일 안에 판단을 못한다면 단일화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의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마지막 제안을 한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2, 3일 안에 판단 못하면 내일까지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민주당, 정의당 쪽은 이러한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측의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은 단일화에 보이는 건 오직 하나 정치공학뿐이다. 진영 논리에 투항한 수구연대에 더 이상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신 미래는 없다라고 비판했고요. 그리고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 성사 가능성 높게 보지 않는다. 단일화 제안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단일화 차단같이 느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언제나 모든 일에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단일화 논의 자체를 견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단일화는 수명이 다한 양당 체제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쪽으로 선회를 하신 것 같은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 절대 생각 없다라는 입장까지 최근에 밝히기로 했는데요. 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놓고 국민의당과 국민의 양측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단일화가 필요하다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분이죠. 또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도 하셨습니다. 임명진 목사님을 연결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그 단일화는 없다고 철저히 선을 긋던 안철수 후보 입장을 바꿔서 단일화를 전격 네. 제안했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이 네. 오늘 언론에서들 밝혔더라고요. 예. 여러 시민단체 또 전직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원들 또 시민들 저도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10,000명 3일 동안에 10,000명 시민들이 서명을 해서 단일화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그랬습니다. 예. 시민들이 이렇게 여러와 같이 단일화를 요구하는데 이거를 예면할 수가 없어서 예. 단일화를 하도록 그렇게 결심을 했다. 이게 이태규 총괄본부장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발표를 할 때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도 단일화 하니까 이제 네. 꼬리표 떼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한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말씀을 했는데 예. 단일화 의지가 강하신 건 맞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밝혔으니까요. 거짓말했겠습니까? 단일화 의지가 강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일각에서는 이게 완주를 위한 전략이다. 이게 상대방이 받지 않을 걸 알고 그 단일화 실패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영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예. 네.
단일화하고자 하는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좋은 뜻을 왜 그렇게 왜곡해서 이상하게 빗뚤어서 봅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빗뚤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 문제는 이제 그 단일화 방식 제안인데요. 네.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 방식인데 음. 이 방법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말입니다. 예.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의 그 어제 성명을 보면 크게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미래 다음번 정권을 위한 그 미래 정책과 가치,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뭐 단일화하는데 뭐 국민 경선을 통해서 하자 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금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앞부분에 있습니다. 미래의 전략과 정책 그런 거를 같이 만들어 보자 예. 이겁니다. 그게 먼저고 그다음에 단일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왜 단일화 방법에 대해만 지금 이렇게 매달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김성애 예를 들면 소장. 그 미래의 정책을 우리가 두 당이 서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만나서 토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정책 얘기도 나오겠고 정부 혁신 방안 얘기도 나올 거고 정권 그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정당 개혁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혹시 무슨 합당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합당 얘기가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예. 둘이 합해가지고서 이렇게 공동 정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정책을 공동 정책을 펼쳐 나가자. 합당 안 하고야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러는 과정 중에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신뢰가 쌓이고 서로 공통점 서로 가치를 공유하고 실무자들끼리 하다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후보들도 만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게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적합할까 이뤄 나가는데 예. 이게 경선일까? 아니면 무슨 뭐 같이 좀 얘기를 해보는 걸까? 역할을 나눠 맞는 걸까? 협의를 하는 걸까? 당연히 그것으로 이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말씀은 예? 굉장히 어떤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안철수 후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 마지막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예. 예? 내가 얘기한 걸 미리 내가 무슨 뭐 내 말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안철수가 한 얘기를 예. 안철수 후보가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정책 비전을 우리가 다듬으려면 공동으로 만들려면 만나야 하잖아요. 만나자. 예.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후보들도 만날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낙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공동 정책을 만들어내면요, 예? 그걸 공동으로 같이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경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오로 나싱입니다. 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은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어 놓고 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저기 그 방법의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여러 가지 서로 주장할 바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주장을 하니까 저는 그 얘기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좀 나중에 놔두고 정책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 공동 정책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습니까? 공통점도 많이 있고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좋은 것부터 서로 만들어 나가고 협력을 하고 얘기하고 그러다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전 낙관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만 국민의힘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무슨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생각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도 긍정적이지만 방식이 아쉽다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결국은 단일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질문이고요. 그러면은 뭐 긍정적인 것부터 얘기하고 예. 아쉬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방법을 해 나가야지 왜 어려운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아니 지금 단일화를 할 생각입니까? 안 하고 그냥 해도 이길 거로 생각하는 겁니까? 정권 교체가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앞부분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예. 그 뒷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부터 자꾸 얘기를 하는가 예.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성애 소장과 김경진 전 의원도 계시거든요. 같이 질문하실게요. 네, 목사님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김성애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실 단일화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여서 어떻게든 이 선거에서 저 이재명으로 인한 정권 재창출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정책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 부분은 윤석열이 만들려는 대한민국과 안철수가 만들려는 대한민국 뭐 각각이 있을 텐데 두 분이 함께 만드시는 대한민국 어떤 그림을 저희가 좀 생각하면 될지 그냥 문재인에 반대한다 말고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미래 비전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요, 단순히 이 정권 교체는 어떤 그 정파가 정권을 잡는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 아니, 날이 갈수록 좀 더 좋은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걸 만드는 것으로서 정권 교체의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단지 권력을 누가 잡는다, 그거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요. 특별히 과학기술 입국이라든지 또 윤석열 후보도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내놨으니까 이 둘을 같이 모아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그게 다음번 정권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다음번 정권에 그것이 정책이 돼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그래야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지. 아니 문재인에서 무슨 누구로 이렇게 정권이 넘어가는 거 그것만을 정권 교체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는 두 사람이 이미 안철수 후보가 그런 제안을 한 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지금 하는 거다. 같이 공유를 하고 서로 정책을 공유를 만들어내고 예. 더 나아가는 나라를 위해서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또 한편에서는 목사님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예전에 그러니까 단일 한창 논의될 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빠져서 게다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로 넘어가진 않을 표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 자체가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좀 냉소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하거든요. 어떤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조금 지지율이 정체를 이루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7%가 됐든지 8%가 됐든지 그런 경우라도 그 표를 그 표를 더하지 않으면은 저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 힘만으로 정권 교체 한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산술적인 더하기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단일화하면은 시너지 효과도 크게 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김병진 그래서 의원 저는 합해야 질문하실까요?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 예. 목사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지금 두 분 후보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간접적으로는 서로 접촉들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도 별로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왕에 만나자고 그런 단일화 제안을 했으니까 또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예. 합법적인 좋은 그런 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예.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밑으로 접촉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목사님 그게 두 분이 그냥 공개적으로 만나는 건 또 더 이상하잖아요. 보면 일단 아니 물밑으로 그러니까 우선 지금 실무자들이 만나서 정책 얘기를 해야죠. 그러다가 필요에 의하면 후보들도 만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무자들이 이게 일단은 지금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접촉이나 만남 같은 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떻든 이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공식적으로 이제 실무자들도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거 그거 결렬될 이유도 없습니다. 예. 정책이니까.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윤석 대표가요. 어제 예. 반응을 내놨는데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그게 또 큰 손바닥 안에 손오공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는 사람 얘기는 이준석 그 사람 대표 얘기는 예. 난 그 사람 얘기는 더 논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는 걸 그걸 뭘 이러고 저러고 따집니까? 예. 그 사람이라고 하시기에는 국민의힘 당대표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래도 어떠한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근데 예. 그래도 무슨 뭐 아무리 뭐 중요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 같아야 무슨 말을 하지. 아니 부처님 손바닥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품위를 지켜서 예. 제대로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 부처님 손바닥 그려놓고 그게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이준석 대표의 그러한 태도는 어떠한 단일화 협상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이고 무슨 단일화에 도움을 그만두고 그건 좀 당대표로서의 품위도 좀 지켜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예.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죠.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명진 목사였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지금 이제 대선 전국에 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김경진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집권의 5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파탄이 났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사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이 큰 틀의 공감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남은 부분은 결국 이제 디테일을 어떻게 이제 합의해 가느냐 이제 이 프로세스나 과정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예. 방금 임명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런 어떤 큰 틀의 공감이 있으니 세부적으로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개선 사항이라든지 국가 개혁 방향에 대해서 예. 일단 실무진들끼리 모여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김성애 소장님. 전 사실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2년에는 박원순 그다음에 문재인과 단일화를 했었고 그 선거에서는 박근혜 후보한테 문재인 후보가 졌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약자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본인이 플러스돼서 이길 수 있는 그림에서 민주당과 사이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2017년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 이후에 민주당 쪽이 그 뒤로는 선거를 쭉 연전연승해 왔죠.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약자인 국민의힘과 계속적인 단일화를 시도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 내놓은 공약도 보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도 더 오른쪽에 가 있는 공약들을 많이 내놓아서 예.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이 지루하게 펼쳐질 경우에 이거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긴 한데 지루하게 펼쳐질 경우에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약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뭐 이거 없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쪽으로 훨씬 좀 자신감 있게 나가는 것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평론가로서의 솔직한 평입니다. 예. 뭐 관련 이슈는 두 분은 2부에서 말씀 많이 하실 거고 김수민 평론가. 네. 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두 사람이 선을 긋게 될지 네. 어떻게 보세요? 현재 단일화의 제안 내용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반응만 봤을 때는 네.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양보할 여지는 굉장히 좁아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저는 전격적인 결단 아니면은 단일화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전격적인 결단은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광범위한 반대 속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받겠다라고 아하. 결단을 하는 경우고 예. 아니면 두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가 알아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없이 그냥 내가 사퇴하겠다. 통 큰 단일화. 네, 뭐 그게 글쎄요, 통 크다 국민의힘이 할지는 말하는 통 큰 모르겠지만. 단일화. 그렇죠. 예, 그 두 가지 경우일 것으로 좀 가능성이 높고 그거 예. 외에는 단일화될 경로는 거의 없어진 것이 아닌가. 현재의 흐름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부정적인 흐름을 일단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2부에서 이 문제도 논의해 보고요. 자 여기서 쭉뻗이라고 하죠.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그 기차 좌석에서 다리를 뻗고 이제 맞은편 좌석에 구두 신은 채로 올리고 있는 한 장 사진이 논란을 일으켰죠. 이제 유튜브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관련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이 사진은 국민의힘의 이상일 전 의원이 SNS에 업로드했다가 삭제를 한 사진입니다. 예. 근데 삭제를 한 사진이라도 인터넷 특성상 또 캡처가 돼서 퍼질 수가 있는데 예. 이 사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일에 무궁화호를 임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 호남 지역을 방문해서 유세를 하던 도중
중에 촬영을 한 것인데요. 예. 마주보게 기차 좌석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좌석인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 김병민 선대본 대변인, 이상일 전 의원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데 이러면 한 자리가 비는데 그 자리가 윤석열 후보 맞은편 자리였어요. 예. 거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구두발을 올린 사진, 다리를 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뭐 쩍벌을 못해서 쭉벗을 하느냐 뭐 이런 야유 댓글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전국 철도 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몸에 밴 특권 의식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이제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한국 정치 전문가인 케빈 그레이 교수는 예. 이 자체로 공직 자격 박탈의 근거가 된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해명을 했는데요. 장시간 이동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가벼운 다리 경련이 왔고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린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시민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들만 이제 전세를 내서 그렇죠. 그 기차를 이용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이 그 기차에 타셨죠? 예. 자, 말씀해 주세요. 같은 칸에 타셨나요? 같은 칸입니까? 같은 칸인데요. 네. 저는 아마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한 2시간쯤 후에 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마 이게 전주에서 남원 가는 그 구간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순천 구간에서 탑승을 했는데 네. 어쨌든 후보께서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제 국민들께 유감 표명을 하셨고 그래서 후보 기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단정한 자세로 이게 뭐 이렇게 공중교통 수단에 탑승하고 앉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 그런 면은 우리 후보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걸 보고 저도 좀 기차 안에서 좀 몸만을 단정히 하고 전철 탈 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뭐 어쨌든 이게 영국 서섹스 대학의 교수님께서 논평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예. 이런 사태가 벌어졌더니 오늘 하루 페이스북으로 봤더니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게 책상에 다리 쭉 이렇게 구두 신고 뻗치고 있는 사진들도 여러 장 올라왔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또 이재명 시장께서도 그 방에 무슨 조직폭력배라고 해서 이렇게 다리 올리고 있었던 사진들도 있었고 예. 야, 그래서 선거가 첫째 전쟁은 전쟁이다. 네. 두 번째 전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이런 관련된 사진을 다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데 대단히 놀랐습니다. 한국 정치가 아마 국제적인 관심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참모들이 그 쓴소리 못할 것 같으면 옆에 앉아 있지 말아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우리 의원님도 옆에 앉아 계셨으면 다리 내리시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내리라 그러죠. 아, 그래요? 후보님 이거 사진 찍히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했죠. 김 소장님 말씀하세요.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잡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장실에 다리를 뻗고 있었던 사람은 조직폭력배라고 국민의힘에서 거짓말로 알렸던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학원 강사였던 것으로 단지 머리가 짧거나 등치가 좋다는 이유로 조폭으로 몰았던 사람인데 이분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분이고 예. 성남시청을 시청실을 1층으로 내려서 CCTV 다 달고 모든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게 하면서 들어왔던 분이 장난스럽게 발을 올린 장면이어서 이재명 시장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자기 책상에 발 올리는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열차는 여러 명들이 탑승하는 곳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에 사람이 앉아 있었잖아요. 제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자리에 앉아 있던 사장이 내 옆으로 구두발을 뻗어서 앉았을 때 기분을 뭐 유권자들이 각자 뭐 생각하시는 만큼 느끼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리가 무슨 쥐가 나서 경련이 나서 이제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죄송하다라고 우리 김경진 의원처럼 사과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려봅니다. 예, 이 얘기는 또 2부 한판 직감에서 더 얘기하고요. 자, 세 번째 뉴스 빠르게 보죠. 국정원의 메인 서버 교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긴급 기자를 회견을 했어요. 네, 회견장에서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국정원이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고 한다. 기조실장 인정했다라고 밝히면서 국정원이 지금 시점에서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의 편가르기와 공작적인 숙청을 진행한 기록들이 증거인멸 위험에 있다라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영서 선대본부장은 국정원 업무, 특히 대북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정부서 잘 했든 못했든 후임 정부에 연결돼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국정원 서버가 느리고 구식이라 바꾸겠다는데 그건 정권 교체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바꿔야 한다라는 이유로는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오늘 국정원이 입장을 밝혀서 반박을 했는데요. 서버 교체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답한 바는 있지만 메인 서버 교체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이며 국회 예산심사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국정원 서버 확충 교체 시에 문서 누락 폐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국정원 보관 자료는 기록물 관리법 등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아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국정원 메인 서버 교체에 대한 엇갈린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김경진 의원님부터. 그러니까 저거 방금 이제 공공기록물 얘기를 국정원이 했다 그러는데 예, 어쨌든 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라든지 SSD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예. 떼어내거나 교체하거나 없애면 안 되는 작업이기 그게 때문에 서버입니까? 서버랑 이제- 그 SSD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장자 하드를 바꾼다는 거랑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예. 김 소장님. 이게 지금 국정원이 추진 중인 서버는 중앙행정기관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하고요. 국정원 홈페이지 서버라서 업무 내용이 보관된 게 일단 아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작년 11월 25일 정보 예산 심의 당시 여야 정보위원이 모두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을 했고 제일 중요하게는 이 구형 서버를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관 내용은 당연히 백업돼서 넘어가는데 이게 7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구형 서버를 보관을 해요. 그래서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오더라도 삭제 의혹이 전혀 없는 건입니다. 전혀 없는 건인데 우리 권영세 의원님하고 원희룡 의원님이 완전히 없는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 시간이 없었어요. 10분 드릴게요. 안 하셔도 되겠죠? 그대로만이라면 문제 없겠어요. 근데 그대로 집행되는지만 눈 부릅뜨고 볼게요. 예, 이걸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승인한 사업입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